I can't stand the pain anymore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해 봅시다. 자, 이제 목적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멀리 길게 가져가고 깊이 이해할 것이냐의 결절점에 와 있습니다. 교차로예요. 자, stand pain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1. 좀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동사 stand와 명사 the pain이 쌍쌍발을 이루었다. 붙어 있잖아요. 중간에 낀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쌍쌍바가 된 거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2번 동사 stand과 명사 the pain이 자, stand가 pain을 콱 찍었다. 찍었네. 자, 그러니까 명사 pain은 동사 stand의 목적어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we should stand the ground이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이 표현을 자주 보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stand the ground가 또 쌍쌍발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진지를 사수하다예요. 자,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tand는 자동사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뭐 스스로 움직이는 동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스탠드는 서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자동사 이짓거리 하지 마라고 하려고 지금 가져왔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파멸로 이끄는 나쁜 교수법이란 말이에요. 자, 스탠드는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스탠드는 여기에서 자동사냐 타동사냐가 사전에서 이게 원래부터 자동사, 원래부터 타동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스탠드가 오른쪽에 더 페인하고 쌍쌍바, 스탠드 그라운이라고 하는 말이 쌍쌍바, 그쵸? 여러분 walk, 걸어가다는 어때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대부분 자동사로 많이 사용돼요. 하지만 walk the dog이라고 개 산책시킨다라고 할 때는 타동사예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딱 찍어요. 개를 딱. 그렇죠? I'll walk you out. 내가 너 데려다 줄게. 마중 나가 줄게. 이럴 때는 너 환송 인사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도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맨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쌍쌍바 잊지 마시고. 그 다음 얘기로 이제 스탠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이제 heading for somewhere 할 거거든요. 어딘가로 향해 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바이를 좀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르거든요. 아, 몰라요? 그렇게 많이 쓰는데 예, 몰라요. 한번 볼까요? 원래 맨 처음에는요. 제가 그 어휘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인간이 언어를 발달시킬 때에는 맨 처음에 매우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상적인 것으로 바뀌어 나간다. 원숭이하고 아인슈타인은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전 영상 보세요. 자, 그럼 바이는 어디에 옆에예요. 먼저.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뭐에 의하여로 바뀌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옆에가 왜 의하여가 됩니까? 를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기 위하여 예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만약에 John lives by the Bible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분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 이 말이 들었을 때 어떻게 진화해 나가냐면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John은 성경 옆에서 산다예요. 성경 옆에 살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살겠죠. 가까이에 산다. 그럼 가까이 그 뜻이 됐습니다. 성경 끼고 사네 얘. 손이 떠나지를 않아 성경에서. 그쵸?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아, 좋아하니까 끼고 살겠지. 그쵸? 그러니까 성경에 따라 산다가 되었어요. 말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이 빌드업 됐습니다. 원래 의하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옆에. 아시겠죠? 옆에요, 옆에 바이가.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빌드업을 상큼하게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보자고요. 자, stand by me라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지금 보니까 핑크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는 stan과 me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꼬다리가 하나 껴있군요. 사랑하는 두 연인을 갈라놓는 무슨 존재가 있어요. 악마에서 온 아니지, 지옥에서 온 악마지. 악마에서 온 지옥이 아니라 지옥에서 온 악마입니다. 하나가 껴있습니다, 지금. 스탠과 미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자, 이거를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장인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연산이 수행됩니다. 전치사 바이가 자, 스탠, 미 사이에 와서 그 둘이 만나지를 못해. 이어지지를 않는구나. 아, 그러니까 쌍쌍바가 되지를 못하고 있네. 맞죠? 찍어야 되는데. 아니, 궁수가 활 쏘려고 봤더니 가운데 뭔가를 가리고 있어, 이렇게. 뭘 찍지를 못해, 지금. 뭐 때문에? 바이 때문에. 얘 누구니? 전치사야. 전치사가 지금 내 앞에 껴들었단 말이야? 그래.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찍어. 왜? 가려서. 뭐가? 전치사가. 알겠죠? 아, 하얀 점을 찍어야 되는데 못 찍는다니까. 쌍쌍바 돼야 하는데 쌍쌍바 못 됐어. 쟤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찍을 수가 없어요. 이어지지도 않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스탠드 그라운을 하거나, 그쵸? 나를이라고 해가지고 차마 나를 스탠드 페인,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스탠드인데 뒤에 와가지고 뭔가 낑겼냐 안 낑겼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이 현장에 여러분이 와 계십니다, 지금. 아, 스탠드 잘못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까 봤던 스탠드 그라운 하거나 스탠드 페인 할 때는 바로 이어지고 팍 찍었지만 지금은 전치사 때문에 그게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느낌 오셨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바이미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 스탠드하고 미의 관계가 아니라 바이미를 보자고요. 알았어. 자, 바이가 품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또는 부사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전치사예요. 둘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치사 맞죠? 찍었어요. 왜? 가리는 게 없어. 전치사 바이와 미가 잘 이어진다. 그렇군. 바이는 미를 콱 찍고 있다. 그래.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쌍쌍바야. 그렇다면 미는 바이의 목적어로구나. 그래, 아까 그렇게 배웠잖아. 내 옆에가 되네. 맞죠? 자, 그래서 I can't stand the pain anymore에서 stand the pain이라고 하는 말은 잘 이어지고요. 자, 잘 이어진단 말이죠.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가로질러, 연결, 가로질러, 이 말을 trance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trance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transition이라고 하면 연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A 정권에서 B 정권으로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바뀌는 거를 transi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 화면에서 B 화면으로 연결되는 것도 다 transi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 tive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었는데 이 tive는 뭔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반복적으로 우리 얘기하고 있지만 말이죠. create, 창조하다. creative, 창조가 잘 돼요. 창조적이지. digest, 뭐예요? 소화시키다. digestive, 뭐예요? 소화가 잘 돼요. 자, 그러면 trans, 연결해요. transitive, 연결 잘 돼. 느낌 파고 오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경우를 transitive verb라고 한다 이거예요. 연결 잘 되는 동사. 딱이네. 그래서 t하고 me를 갖다가 얘들이 기호로 만든 게 meet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봤으면 공부를 좀 하신 분이에요. 타동사란 뜻입니다. 아, 타동사는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를 가하는 대상이 있고 뭐 객체가 있고 뭔가를 누구에게 뭔가 동작을 가하고 아니라고요. 미국 놈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야. 자기네 나라 말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은 남에게 뭔가 행동을 그러니까 남에게 동작을 가하는 말 이따위로 붙였는데 미국 놈들은 정작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어져요. 잘 이어지는 동사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치사가 꼬다리가 끼지를 않아서 우리 깨끗하게 잘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타동사입니다. 충격이시죠? 용어에 다 뜻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stand by me는요. 한번 보자고요. 아까 보니까 지금 지금 핑키쉬 그 색깔이 지금 stand하고 me하고 지금 둘 있고 지금 붙어 있고 by가 중간에서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게 느낌 오시죠? 지금 뭔가 걸쩍지근합니다. 연결을 하려고 봤더니 연결이 안 됩니다. 이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앞에 접두사 in이 붙었는데 in은 안으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니에요 이런 부정접두사로 많이 사용되죠. 부정어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trance가 연결, tive가 잘 되는데 합치면 뭐예요? 연결 안 돼요. 연결 안 됩니다. 저놈의 by 전치사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intransitive verb예요. 이어지지 않는 동사라고 미국 놈들이 그런다는데 우리가 아닐 거야. 뭐 우리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자동사일 거야. 하지 말라고요. 그 일본 놈들이 만든 문법 용어야. 자동사, 타동사. 우리말로 하자면 내가 나보고 만약에 지금 와가지고 이 동사를 용어로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다 그러면은 나 같으면 연결 동사, 안 연결 동사, 이어짐 동사, 안 이어짐 동사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얘가 바로 자동사예요. 이 슬라이드 한 개 만드는 데 있잖아요. 30분 걸렸어요, 여러분. 이 슬라이드 한 개를 만드는데. 자, 지금 타동사라고 하는 그 태그, 꼬리표가 붙기 위해서 자동사라고 하는 태그가 붙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설명하고 어떤 예문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해 줘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구획하고 하는데 며칠의 구상이 필요했고 슬라이드로 구현하는 것만 해도 이제 이게 한 30분 걸린 거예요. 제 말은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렇게 뭐 봐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여러분이 이 비슷한 거를 찾기가 불가능하다예요. 문법 책에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앞으로 이 타동사와 자동사의 이 슬라이드 절대 잊지 마시고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 알려주지 마세요. 자, 그러면 타동사의 새로운 이해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타동사는 한국어 을을이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시죠. 이게 우리말 문법과 영어 문법의 근본적인 차이점 되겠습니다. 행위의 대상 하지 마. 힘들어. 타동사의 진짜 정의는 뭐냐면요. 자, 10번 복창하세요. 10번. 전치사가 없는 것이에요. 꼬다리가 끼지 않았는데 이 꼬다리는 여기에서 전치사예요. 자, 전치사가 꼈으면 자동사, 끼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지면 타동사예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 우리 합의를 보죠. 모든 문법적 분석은 형식적 분석입니다. 뭐 행위의 대상, 객체, 스스로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요. 형식적으로 들러붙었냐, 들러붙지 않았냐, 전치사가 꼈냐, 안 꼈냐 이것만 얘기해. 아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와 명사 사이에 전치사가 끼지 않고 들러붙었으면 쌍쌍바 무조건 타동사입니다. 딴 얘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분사하고 수동태를 가르칠 때 이거가 이제 등대불이 되어서 여러분을 해방으로 구원으로 이끌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아주 쉽게 수동태를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꼭 반복하고 10번씩 암기합시다. 타동사의 진짜 정의, 전치사가 없는 것. 아시겠죠? 이어지는 명사와 전치사 없이 쌍쌍바가 되는 것. 사람이 뭔가 주장을 했으면 증명을 해야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뭐 이렇게 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길게 끌 필요 없이요. 간단하게 해봅시다. 정부는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를 영작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단어를 이런 밑에 있는 거를 쓰라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이런 착한 뭐 예시까지 주었습니다. 자, 영작 1. 여러분 대부분이 저지르는 영작. 방금 내가 저지른다고 표현했어요. The government must answer to our question 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만 꼭 이 짓거리를 해.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탭스 토익 되게 많이 가르치고 이제 탭스 토익 많이 가르치는 걸로 가르치는 일을 맨 처음 시작했거든요. 대학생들한테. 토익 그때 그 처음에 그 종이로 시험 볼 때 있잖아요. 문법 문제가 20개가 나왔어요. 한 문제당 5개가 나온 것도 봤어요. 제가 이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왜냐하면 얘들이 이게 취약하다고 계속 찍는 거야. 미국 애들도. 이 사람들의 머리는 이런 거지. 우리의 질문에 그러니까 전치사 투잖아. 이거잖아. To our question이네. 우리의 질문에. 뭐가 문제야? 문제가 되지. 자, 문법적으로 사고해 봅시다. answer는 타동사다. 수학처럼 순차적으로 연역 논증해 보란 말이에요. answer가 타동사예요. 자동사 아니에요? 타동사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바꿔. 여러분, 사전을 당신들이 쓸 거야? 미국 놈들이 아니라는데 당신들이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자동사일 거야. 여러분이 그걸 바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타동사는 아까 말했지. 전차 쓰지 말라고. 바로 이어져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예요? 쌍쌍바. 그래 쌍쌍바. 명사하고 쌍쌍바. 전치사 꼬다리 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지. 그래? to 지워야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렇게 하자는 거지. answer our question. 이렇게 쓰라는 거지. 그렇군. 이렇게 하면 잘했다고 점수가 나오지. 됐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제 돈 문제 의논해 봅시다. 자, discuss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거예요. 자, money issue. 문제를 problem이라고만 하지 마세요. money issue라고 합니다. 자, 영작해 볼까요? 또 about 쓴 거 보이시죠? 돈 문제에 관하여 그러면 그거에 대하여 그러면 about 아니냐?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서 못 알아듣냐? 알아듣습니다. 그래 알아듣는데 좀 뭔가 좀 쟤들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해볼까요? 디스커스는 타동사다. 타동사야? 아니 뭐뭇에 관하여인데 타동사야? 그럼 내가 다시 또 대답하기를 반문하기를 네가 사전 고쳐 쓸래? 네가 미국 사람보다 낫냐? 미국 사람들이 타동사라는데 알았어. 다시 또 전치사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했지. 쌍쌍바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돈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하지 말라고. 뭐 지워야 돼? about 지우라고. 그러니까 let's discuss the money issue now. 이렇게 얘기를 해야 참 잘했어요 소리가 나온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단어가 한 13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변함없이 틀려주시는 것 13개 정도 단어가 나와요. 나중에 문법 특강 들어가면 이 단어들을 외우기 전에는 교실에서 못 나가게 합니다. 조심하라고요. 보석 같은 교훈을 우리가 슬라이드를 좀 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어로 왜 그게 안 되냐고 물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영어가 이 동사는 타동사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면 동사를 외울 때부터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분사도 제대로 못 만들고 수동태도 못 만든단 말이에요. 능동태, 수동태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동사라면
어떤 전치사를 낑겨 쓰기 좋아하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까 stand라고 하는 단어는 서 있다인데 서 있는 방법이 하늘로 날겠어요? 밑으로 꺼지겠어요? 옆에 서 있거나 어디 위에 서 있거나 안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게 몇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군. 그러니까 by를 쓰는 게 비교적 적정을 할 거예요. 비슷하게 어떤 전치사를 쓰기 좋아하는지 조사해서 그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전을 찾았는데 자동사예요, 타동사요가 없으면 그 사전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전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는 사전들에게는 자동사, 타동사가 안 나와 있어요. 더 문제가 된 거.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빽빽이 일일 데일리 테스트만 하는 그런 강사와는 빨리 헤어지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영어가 늘지를 않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 메시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